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에 저희가 2030 이제 위층에서 2030에 대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의 영향력 있는 어떤 분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거를 네가 책을 읽어봤으니 먼저 해라. 타에 의해서 제가 했고요. 그 타라는 게 다른 분이잖아요. 그 다른 분이 워낙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면 거역을 한 경우를 제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두려움에 떨어서 네 그러고 지금 했고요. 오늘 어쩌다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는 항상 영성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영성적인 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아 그래 내가 이거 아니면 언제 여기 서겠나 이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에 보시면 90년생이 온다라고 베스트셀러에 몇 달간 계속 있었던 그 책을 보고 이 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눌까, 그리고 우리 팀원들, 저희 회사에 있는 팀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그걸 찾고 있었고요. 그걸 하다가 정리한 것들을 그냥 독후감 낭독, 독후감 공유,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영성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표현이나 이런 언어 같은 거 난 되게 거슬리는데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시는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나 이런 데서 교보제라고 있잖아요. 교보제는 자기가 싫어도 봐야 되니까 어색하고 싫더라도 그래 세상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는구나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아까 안종훈 순자님도 보통 이제 토론 많이 하신다. 토론은 약간 부담도 되잖아요. 우리 대표 순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내가 이 말을 하면 괜찮을까 이런 것도 부담되는데 지금 시간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지난 9월에 일지구에서 이 책을 전부 이렇게 나눠주고 먼저 읽게 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는 90년대생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부는 90년대생의 직원이 됐을 때 어떻게 다뤄라. 저는 회사에서는 2부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3부는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회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1부,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공유를 했었고 오늘도 특징에 대해서만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닌데 X세대 위에 분들도 좀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X세대입니다. X세대가 1965년부터 80년생까지 이 사진 보고 나 저거 뭔지 알아, 무슨 광고인지 알아 그러면 옛날 분들이신데 뭔지 대충 아시죠? 어디서 본 것 같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로 X세대 또는 그 윗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십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64년까지, X세대는 그 이후부터 80년생까지, 그 뒤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밀레니얼 또는 Y세대, 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미국의 잡지에 보니까 X세대, Y세대, Z세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X세대의 특징은 워라밸, 즉 워크와 라이프, 일과 생활의 이 밸런스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Y세대는 자유와 유연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최고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Z세대라고 하는 90년대 이후에는 좀 의외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안전성과 안정성.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것에 최고 관심을 두고 그것에 불안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배척하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뒤에 특징들도 그래서 저 친구들이 그것에 더 관심을 두는구나. 제가 지금 직장이 광화문에 딱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은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주말에도 시끄럽고 정말 시끄러운데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고요.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때로는 보수에서 보이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진보에서 보이고 나이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라 하면 오늘 다룰 90년대생들이 의외로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의 안전성과 안정성 또는 본인의 자유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되게 관심을 두거든요. 그 세 가지 특징으로만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거나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세 번째는 정직하거나, 이 세 가지 특징인데요. 이 세 가지 특징만 좀 이해하시면, 아, 90년대생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간단하겁니다. 어느 그 분께서,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되게 공감이 됐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세대십니다. 요 건전지에 보면 딱 세 개가 이렇게, 세 개 또는 네 개가 있었어요. 한 칸 떨어지고 두 칸 떨어져가지고 한 칸 남으면 불안한 세대. 요 세대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쓰시는데 스마트폰에 퍼센트로 나오시죠? 퍼센트는 1부터 100까지잖아요. 이걸 100개로 쪼갤 수 있는 세대고요. 지금 학생들은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스마트폰이 뭐 하는 기계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이 전화하는 기계라고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니면 여기 오늘 요 앞에 서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은 멀티미디어 기계 또는 게임 기계, 다른 걸로 전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모든 사물을 쪼개서 볼 수 있고, 요 하나하나를 각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Z세대를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모티콘, 작년에 되게 인기 있었던 이모티콘이에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요 세 개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상당히 많이 쓰는 이모티콘입니다. 이 밑에 거, 이거 진짜 누구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저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저도 그리겠다 싶은데, 요거 하나로 이 작가가 1억 이상을 벌었다고 합니다. 유해 작가는 훨씬 더 많이 벌었고요. 이게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간단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기에는 복잡한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 스마트폰, 본인 카톡에 그 이모티콘이 한 30개 이상 있다. 예. 그러면 그 이상도 있으실래나? 한 50개도 넘는 것 같다, 나는. 뭐에다 이렇게 쓰세요? 누구 이렇게 괴롭히고 이럴 때 쓰시는 건 아니죠? 네. 유용하게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젊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주얼도 젊으신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젊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말들도 줄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대부분 들어보신 말들도 있을 건데, 저게 뭐야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치느님 단짠, 깨말 모드 날래나? 깨말못? 게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뭐 게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쥐고, 대체로 여기가 이 말들도 대체로 좀 오래된 말들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말들이 계속 나오고, 줄이는 게 생활화된 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다 줄여서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죠. 이렇게 이거래알, 그러니까 초성으로만도 얘기를 합니다. 인정, 이응 지으시면 인정인 거고, 소성, 하여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걸로 이 친구들은 대답을 하는 거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에 이제 송기정 순자님도 앞에서 이런 비슷한 것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것에 좀 관심을 보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대가 최애하는 신조어 탑7 해가지고 이게 9월 조사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실 텐데 1등은 존맛, 존맛행, JMT, JMT-GR, 이게 1등이었습니다. 네. JMT가 존맛행, JMT-GR은 존맛행구리, 이거 약자거든요. 정말 맛있다. 거기 존맛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경고를 드렸죠. 이상한 말들이 나올 것이다. 당하시지 말아라. 네. 지금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2위가 앞에다가 어떤 글자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개, 핵, 존, 뭐 이런 것들 보세요. 개 맛있어, 핵 좋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2위였고요. 3위는 TMI, TMT. 뭐 유명한 사람들 있죠. TMT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지금 이게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우리 선생님 뭐 이런 생각나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러신 분들이 보여서 당황스럽네요. 네. 4위는 무슨 각, 뭐뭐 하는 각, 뭐 이런 표현들이 4위에 있었고요.
5, 6, 7, 1은 헐, 일도 없다, 불금 뭐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지금 저 왼쪽에 구글에서 제가 헐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헐. 헐 했을 때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멀리서 안 보이시는데 영어로 물어보고 헐의 의미가 뭐냐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런 뜻이에요. 헐이 무슨 뜻이냐를 영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고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 사람들이 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언어적으로는 우리도 계속 외국인처럼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른쪽 거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본인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이거 읽지도 못하겠어요. 어쨌든 앞에 썼던 용어들을 다 써서 쓰는데 이런 게 자기의 의사소통어로 그냥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한 영상들도 많은데, 네, 이 영상을 한번 잠깐 짧으니까 한번 보실게요. 우리의 친구 왕님은 어느 대기업에 무사히 취직하게 되고 신입사원이 되어 열심히 회사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데, 저 김호씨, 김호 그거 좀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됐고 이거나 좀 복사해줘요. 네. 저 김호씨. 예.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 주에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저 어제 들어왔는데. 김호씨, 복사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하겠습니다. 안기모씨 내 말 안 들려요?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 했는데 저번 주에 부탁한 거 어떻게 됐냐고. 안기모씨 어제 들어와 놓고 무슨 저번 주야. 김호씨. 김호. 그거 한 번만 더 하면 해고야. 알았어? 예, 죄송합니다. 됐고 나가서 커피나 좀 사와요. 나는 초코칩 스무디에 헤이즐넛 시럽 추가하고 휘핑크림 빼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바꿔줘요. 그리고 초코칩은 반은 갈고 반은 통째로 넣고 사이즈업 해주세요. 나는 날도 추우니까 그냥 따뜻한 아이스티 하나 갖다 줘요. 저 아이스티는 시원한 건데. 그래서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안기모 씨. 나는 늘 먹던 걸로. 네, 다녀오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뭐 먹었었지? 안기모 씨, 그거 캔커피잖아요. 귀찮으면 귀찮다고 하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 불만 있어? 나 오리지널 싱글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요? 한 분에 오던가 김호씨가 다 먹던가 알아서 하세요. 왔다, 한 모금이라도 마셔보고 그런 말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이 콜롬비아나 오리지널 블랙커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0%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본드를 미디엄 로스팅해서 콜롬비아에 사는 36세 지오바니 프랑크 가르시아도 한 모금만 마시면은 사르비아 카리비아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을 외치다가 개오져버리는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편의점 알바생한테 레알 감동시라 오지마 이장님도 울고 가버릴 프로포즈를 해버릴 정도의 깊은 맛을 내고 있는 부분인지요? 인중. 오지구질이고 냉장고 열고 안 닫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걸 반박 불가 편의점 커피계 우리 형 콜롬비아다. 예, 이게 처음에 보실 때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광고예요. 인기를 되게 끌었던 실제 광고고요. 이렇게 약간 병맛이라고 하죠. 이 병맛을 활용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이것도 실제로 300만 정도 봤고요. 어떤 생명보험사도 이 광고를 활용해서 400만이 봤어요. 정말 이게 어이없이 쳐다보면서 실실 웃게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머릿속을 빵 때리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유튜브, 이런 기법, 이런 문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간단한 게 첫 번째, 말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하고 이런 쪽을 했다는 게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 이제 재미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관심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걸 추구한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혹시 이분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이 누군지. 이분 회사를 알면 혹시 이분 이름 바로 아시네요. 네, 이분 성함이 김명중이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EBS 사장님을 어떻게 알지? 궁금하시죠?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 친구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펭수. 요즘에 아주 핫한 친구입니다. 모든 방송사를 통합했고 글로벌 질충까지 꿈꾼다는 펭수입니다. 이 펭수가 김명중을 외치고 다녀서 저 김명중 사장님이 지금 엄청 인기 있고 네이버 검색에 1위까지 찍으신 분이에요. 네. 어떻게 말했는가를 한번 영상으로 또 한번 보실게요. 팽아 선물 주기. 왕명이요? 내 우동 김명중. 생각이. 네. 그래갖고
부산에 가려고 진짜요? 부산을 가서 팬사인회를 하겠습니다. 부산 누구 돈으로? 에? 누구 돈? 김영준. 펭수가 오만 기념으로 부산을 간다고 하는데요. 누구 돈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김영준. 예, 이렇게 해서 EBS가 그 교육방송인 EBS가 이렇게 핫해진 거고요. 사장님이 이렇게 즐겁게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펭수가 인기가 많은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일단 센스가 있죠. 재미가 있고 되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름도 막 말하고 자기 표현을 되게 솔직하게 하는 그런 센스도 갖고 있고요. 이 뒤에서 다룰 정직함, 그 다음에 재미 요소, 간단히 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친구가 아닌가 제가 보이고, 이 친구 외에도 인기 있는 것들을 또 보실 텐데, 이게 지난 추석 전에 커뮤니티에 돌았던 짤이에요. 깨어있어라 그들이 다가온다. 저기 어린이들 보이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무서운 조카입니다. 예, 조카들이 자기 집에 오기 때문에 조카들의 눈을 돌릴 이런 걸 빨리 사서 놔라. 이건 뭐냐면 이거 가죽 유리상자 사는 거고요. 20% 할인. 그리고 미니카로 눈을 돌려라. 이런 게 엄청 잘 팔렸어요. 이런 그 젊은 세대들의 센스를 많은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도 어느 정도 센스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펭수가 인기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요건들이 있는데, 요즘 인기 있는 친구들이 유튜브가 워크맨은 장성규라는 옛날 JTBC 아나운서가 어제자로 350만 명 정도 지금 유튜브 구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왓썸맨 박준영이라는 친구가 한 230만 명, 자이언트 팽 TV가 지금 150만 이 정도 점점 200만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셋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솔직하다, 재미있다, 그리고 센스가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먹히는 겁니다.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다 먹히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하게 되죠. 제가 직장에서 그 경력사원이나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앞에서 제가 이제 디지털 쪽을 맡고 있어가지고 디지털 거 강의를 하면서 이런 테스트를 가끔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동영상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거의 같은데요. 먼저 이제 아이폰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희 이제 사무직 고졸 여사원들은 거의 한 70%가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대졸 사원들은 한 30% 정도 갖고 있고요. 요 정도 분들은 한 두세 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딱 검색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패턴이 비슷합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폰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여시죠. 이렇게 이쪽으로 여나요? 이렇게 딱 여시고 오른손가락을 하나 들고 이걸 키시고, 아니요, 이걸 하시죠. 이렇게 보통 패턴도 비슷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 어떤 버튼 하나 누른 다음에 독수리 타법으로 막 이렇게 하세요.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날폰이라고 하죠. 날폰을 가지고 그냥 막 검색을 하는데,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하나 보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다 검색하고요. 저희 회사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회사 분들을 보면 다 네이버, 거의 네이버로 하십니다. 의외로 근데 저희 회사에는 고모님이라고 60대 이상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유튜브를 쓰시더라고요. 그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가 또 생활의 활력소 뭐 이렇게 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네이버냐 유튜브냐 검색을 가지고도 이 연령층이나 세대가 약간 구분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 핫한 이유가 재미와 아까 간단하게 뭐를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제가 이건 부담되네요. 네. 보여드려요? 예, 그러면 제가 감당하지 않고 보여달라고 하신 분이 감당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기 뭐 하고 있을까? 응?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래켜줘야지. 누구게? 씨발 누굴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 보니 미나구나? 장난하면 못 꺾어버린다. 당연히 농담이지. 그러면 이제 맞춰봐. 야, 자냐? 잠깐 졸았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이제 대답해. 질문이 뭐였지? 뭐긴 뭐야, 내가 누구냐고. 누구긴 누구야. 우리 이 자기지. 새끼 머리 쓰는 거 보소. 자기야, 이제 손 치워줘. 눈알 뽑힐 것 같아. 자기 누구?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기가 누구냐니. 닥치고 이름 말해.
전화 찬스는 없어. 너 진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작 뿌리지 마, 이 새끼야.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맞지?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뢰의 문제지. 뭐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 해 내 왼쪽 엄지손가락 건다. 너는 뭐 걸래? 이렇게까지 피를 봐야겠어? 쫄리냐? 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이 새끼 새파란 노래는 거 보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손 떼.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뭐냐, 내가 바라던 바다. 오늘 둘 중 하나는 뒤지는 거예요. 셋째면 동시에 우리가 첫 키스했던 장소 말하는 거다. 고작 생각이 된다는 게 그거냐. 이런 귀여운 새끼. 쫄리면 돼지시던지. 아가리 그만 놀리고 시작하자. 하나, 둘, 기도하냐. 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게 해주라.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박효진. 틀렸어, 이 개새끼. 예, 제가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예, 이것도 500만 이상 이제 시청한 영상이고요. 이거 광고가 아닌데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겨 보는 요즘 세상이다. 그냥 제가 이런 걸 즐겨 보진 않습니다. 네, 그냥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정직하거나입니다. 근데 정직의 정의를 이 책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해요. 예,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정직은 왼쪽에 있는 어니스트인데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은 진실하고 완전한 상태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함 뭐 이런 쪽을 더 강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분노가 많았던 겁니다. 비리가 많으니까 아까 말했죠. 안전성, 안정성 같은 나를 위협하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학생부 종합 전형 때문에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나는 피해를 받네? 이런 불합리한 진실되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따라서 이렇게 검찰 앞에서나 어디서나 나와서 소리를 외친다.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데모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요즘 친구들은 왜 모이지 않지 하는데 모이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요. 관심은 똑같이 있습니다. 예, 관심의 영역이 다를 뿐이고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희망직업의 1등이 뭐냐면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다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이 지금 1등이에요. 여기 공무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회사나 다른 것들은 비리가 많더라.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무원은 딱 정확하게 진실되게 나오더라. 이런 생각이 팽배해서 늘 공무원이 사람인이나 알바몬이나 여러 곳에 조사를 해도 요즘은 계속 공무원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 그런 세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특징 부분, 앞단의 일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늘 밤 자녀분 데리고 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로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재미 요소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 말들도 좀 아시고 센스도 좀 키우시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는 누구보다 정직한 쪽에 있으시니까 그 정직함을 피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많이 받고 이 책의 저자 특강도 찾아가서 받고 다른 특강도 찾아가서 받고 했는데 계속 공부하고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9월 달에 나누기 위해서 할수록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특징으로만 과연 20대에 그 자유로운 친구들을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영상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무원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아요. 왜? 저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것 같아요. 한심하다 그래야 되나? 버릇이 없다 그래야 되나? 확실히 선후배 개념 없이 너무 막 까불고. 예, 이거 아까 김명중 사장님이 계시는 EBS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20대부터 10대 마지막 친구 13살인데 다 인터뷰를 했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고 까분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게. 근데 이게 요즘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스메르 점토판에 요즘 젊은이들 너무 버릇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또 알바루스 펠라기우스라는 쪽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한숨만 나온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기록이 덜 돼 있을 뿐이고 아마도 옛날에 어르신분들께서 저희를 보고 얘네들 때문에 정말 정신없어. 그래서 X세대 오렌지족이라는 게 말이 나왔고 지금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9월에 일지구에서 공유를 할 때 어떤 순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90년대생이랑 별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본인도 겪어보니까 그저 환경이 다를 뿐 똑같더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그전이나 다를 거 없이 똑같이 되더라. 본인은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데 되게 공감이 좀 갔었고요. 그러면 태도는 90년대생들이 변화될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인데 그게 이런 용어로 보통은 정의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 용어입니다. 예, BBC에서 10월인가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TV로 나왔죠. Do you know 꼰대입니다. 예, Do you know 꼰대. 꼰대에 대해서 아십니까? 꼰대라는 용어를 BBC에서 다뤘어요. 이게 되게 재밌게 다뤄가지고 이 인스타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 보면 외국인들이 폰에 아빠 이름 바꿔야지. 예, 꼰대로 바꾼다는 얘기고 결혼한 이후 우리 남편의 특징과 똑같아. 이 영어가 뭐였냐면 너는 그르고 나는 옳다. 그거예요. 꼰대의 특징이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 딱 그거거든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고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달았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라떼 이즈 홀스거든요. 라떼는 말이다. 홀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다 아시네요. 예, 라떼는 말이야. 이거요. 라떼는 말이야. 꼰대의 정의가 라떼 이즈 홀스예요. 라떼는 말이야. 예. 이걸 아시는 분들이 라떼도 안 드신다고 할 정도로 꼰대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건데, 예.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가 제일 듣기 싫은 우리 아랫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고 우리를 두 글자로 꼰대라고 한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봤을 때 이런 뭐 5계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다루는 것은 뭐 이런 5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도 있지만 우리 모임에 있는 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니면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겨서 그 친구들을 다음 리더로 세울까에 대한 고민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아마 당장 현재도 되지만 내년에도 고민이 되실 거고 그 위에도 내년에 고민이 되실 텐데 이번 주에 마침 그 문화선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문화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포럼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나눴는데 되게 공감이 가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 말들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탈권위적, 개인주의적, 합리적 성향이 있고 일상성과 유의성, 다양성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오늘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세대의 지향점은 물질주의 혹은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적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신앙인의 방향성과 절대 다르지 않다. 그들이 의미 없는 일에 절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 일 혹은 가정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국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은 열망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 표현에 공감하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에 대해 경험자와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장점이 있듯이 우리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는 더 조금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적절히 조언할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다음 밀레니얼 세대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모임에 온 친구들도 그렇고 직장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보다 훨씬 그 고민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절히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영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공감해 주면서 같이 소통하면 다음 세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다음 리더를 섬기는데 그들이 또 다른 리더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